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늘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한시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일이 끝난 후에도 자격증이나 다른 기술을 배우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이유는 A씨가 다니는 직장의 계약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뒤면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항상 정신적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새로운 계약직으로 근로인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주차요원이나 산불감시 요원 등의 경우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 업무인 경우인데도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의 계약을 한 뒤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이런 비정규직 인원들의 감원과 신규 채용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비율은 약 610만 명으로 매년마다 그 숫자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의 공립기관 기간제 인원은 전체 근로자 인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상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비정규직이지만 한시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상시 업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 안에서도 한시적으로 그 업무 하시는 분은 없어요.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요? 네.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마저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무기직 전환을 외면하는 한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원들에겐 무기직 전환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 지역 경제단체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전북도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경제단체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를 포함한 12개 경제단체는 2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단일버스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780억 원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시내버스 수출 계약을 따낸 바 있으며 납기에 맞춰 오는 12월 말까지 생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30% 증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조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자동차 본사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시내버스 물량 500대를 비롯해 전주공장 버스 생산 물량 등을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제단체장들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현대차 전주공장의 버스 생산 증가를 위한 노사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기관장들은 최근 조선업계 불황의 여파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비롯한 7건의 사업들로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진 상태인데요. 지난 22일 열린 전북도의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갈등 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갈등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주 항공대대 이전,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문제 등 지자체 간 많은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22일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갈등 사안은 전라북도의 문제이다며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적극 나설 때이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공식적으로 관리 중인 갈등 사안은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 등 총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7건의 갈등과 관련한 어떠한 회의도 진행한 적이 없을 뿐더러 지난 2015년 두 차례 개최한 회의에서의 주요 사안에 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오간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갈등 사안을 개별 자치단체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왜 서로 타협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지사의 역할은 갈등의 방관자도 갈등의 조장자도 아닌 갈등의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갈등 조정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전북도가 소극적인 태도로 공공갈등을 바라보며 책임 공방만 논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어떠한 태도로 지역 내 갈등 사안들을 풀어나갈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LN 유희강입니다. 지난 22일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지방재정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짚고 형평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국찬 교수는 22일 전북 익산 시립 모현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혁 토론회에서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 기본 방향으로 재정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의기구를 설립해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교수는 또 현재의 지방재정을 위기로 진단하고 경기 둔화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과다한 복지비 지출, 방만한 예산 운영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교부산식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이원화된 정무 업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전북도의회 이해숙 의원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의 업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법률을 지키겠다고 전북도 교육청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대외 협력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회 본회의에서 대외 협력이라는 하나의 기능이 두 부서로 쪼개져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이원화된 정무 업무 때문에 대외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업무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외부 환경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전담부서가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들에 존재한다며 전북도 교육청은 이러한 정무 기능을 예산과 소속의 교육협력팀과 정책정보 담당관 소속의 기획소통협력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농촌학교 활성화, 자유학기제 안착 등의 산지형 교육 현안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그 목표가 실현된다며 교육협력 및 소통을 위한 대외적 기능이 한 곳에 이루어져야 현안 해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무 업무를 일원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레탄 트랙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즐겨노는 놀이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지어진 신규 아파트의 놀이터는 관리의 편의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레탄 재질을 사용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지능 저하와 성장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초중고교 지역에서 우레탄으로 제작한 트랙의 납성분 검출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러한 우레탄을 사용해 만들어진 신규 아파트 놀이터 지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신규 아파트 지역의 놀이터는 대부분 우레탄 재질을 사용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모래와 흙을 사용한 놀이터보다 관리가 편하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학교에서 쓰이는 우레탄 트랙과 같은 소재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놀이터 바닥이라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죠. 그래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소재를 바꾸면 좋은데 그런 걸 걱정이 되죠. 아이가 어리니까요. 우레탄에 포함되어 있는 납성분은 일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 및 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이는 결국 납중독으로 이어져 신경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납중독이 비록 소량일지라도 지능 저하를 가져오고 심하면 청각장애 및 성장 지연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루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냄새가 막 살짝 무슨 타이어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고. 놀이터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체육 관련 시설에도 우레탄 재질을 이용한 사례가 많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놀이터나 다른 시설에 쓰이는 우레탄 포장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점검은 안 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만큼 속히 관련 기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